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갔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건설 섹터들 그쵸. 다 괜찮죠. 네. 그때 현대상선 말씀드리면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 보면 네. 관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좋아졌을 때 주가도 한번 그 기세가 계속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절강주 이런 거. 현대제철, 네. 뭐 동국제가 뭐 지금 뭐 화학주들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유가 상승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화학주들에서 좀 오늘 좀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반대로 정유가 올라갔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는 뭐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거래량 말씀드리면서 이거 10월 말에 들어오는 거래량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증명해냈잖아요. 그러게. 네, 또 증명해냈잖아요. 결국은 네. 이거는 일반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가 절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관성은 분명히 나온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화학주들, 철강주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대량 거래량 동반을 했고 작년에 2차전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때 몰래 바닥에서 매집한 흔적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탄력 이제 발산들이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10월이죠? 네, 10월 말이죠. 그때 엄청난 거래량인데 네. 그다음부터 사실 정말 지금까지는 재미없죠. 네. 사실은 꽤 이게 네.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괜히 출렁거리면서 네. 이럴 때는 그때 대량 거래 치고도 이제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매매를 해주면 되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죠? 매매하면 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에 대한 문제고요. 주도주가 있으면 이런 거는 주도주를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후보에 대한 주도주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제 계속 하다가 2차 전지가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해지고 현대차 이렇게 좀 약해지다 보니까 네네. 시장의 자금 수급들이 이쪽으로 온 거죠. 경기 민감주라는 테마를 타고. 늘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게 작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도주는 BBIG인데 네. 그 주도주가 올해도 시장을 쫙 주도하고 갈 가능성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주도주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보면 경기 관련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해운주, 조선주, 그렇죠. 그러면 철강화학 이런 쪽은 어쨌든 간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진짜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네. 사실 진짜 오랫동안 쉬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말은 많습니다. 뭐 아직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구간도 아니고 뭐 적자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수주가 아직 실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운주 움직이면 그다음 조선주다. 그쵸. 조선주 올라가면 또 뭐 한국화물 같은 조선 기자재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는 일단 좀 약간 메커니즘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뭔가 확신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고 분할 매수로 꺼내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이제 여름까지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계속 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수출 좋아지고 수출은 조금 상승률은 좀 꺾였어요. 꺾였는데 여전히 좋아지는 올해 2021년 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연간 순이익도 계속 컨센서스는 높아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체크한 종목 가운데 한화가 있네요. 한화. 네, 한화. 네. 네. 한화는 어떤 한화는 지주사기도 하고요. 네. 지금 지주사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LG가 제일 강했었죠. 네, LG 최근에 강했고요. 오늘은 두산도 좀 강했고요. 효성 최근에 좀 많이 강했었고요. 네. 한화도 알고 보면 화학회사입니다. 그렇죠. 그죠? 한국화학이잖아요. 네, 한국화학이잖아요. 네. 화학회사고요. 그리고 자회사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죠. 네, 뭐 우주항공산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린뉴딜 산업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도 같이 가져 있고 최근에 질산공장 캐파를 늘리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질산공장 늘리면서 이게 반도체 소재로도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화학회사들이 반도체 소재주로 변신하는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많죠, 네. 백광산업도 최근에 좀 그랬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한국 SKC도 SKC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이차전지 회사들이 소재주들이 대부분 많이 그랬었죠. 네, 근데 네. 이제 한화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PBR PER이 한 3배 정도?
PR 3배요? 네. 그다음에 PBR이 0.5배인가 막 그럴 건데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기준으로 네, PBR 0.6배에다가 네, PR 한 네. 7배 정도 되네요. 7배 정도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PR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뭐 전혀 부담 없이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화. 그 다음에, 비철금속 관련해서 구리 가격 오른다고 네. 해서 이번 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풍산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구산업, 네. 풍산 뭐 이런 대창, 쪽이었죠. 뭐, 네, 이런 쪽. 대창 쪽 네. 이런 것들이었고요. 당연히 철과 지금 제철도 마찬가지인 거고 비철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은이잖아요. 네. 네, 은 가격 상승 계속되고 있고 은 가격하고 생각나면 당연히 고려 아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연이나 고려 아연인데 오늘은 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얘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익숙한 거래량이 또 있습니다. 여기 네 보이시나요? 네, 고려아연이요? 네 고려 아연입니다. 1월 초에 네, 보이죠? 엄청난데. 네, 보이죠? 네. 네. 명분이 뭘까? 은 가격 상승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이라는 게 그린 뉴딜을 필요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래요? 비철 금속입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수요 올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화학주들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이유가 판가 인상이거든요. 네. 참 송원산업. 예. 네, 송원산업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송원산업도 그랬고 철광 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다 철강 가격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성원산업도 가격 인상 작년에 했고요. 오늘 또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판가를 인상하는 종목들, 섹터들은 분명히 주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도 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판가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별로 작년에 오르지 않았고 비주도주였고 인프라 투자 계속 받으니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비철금속, 은 필요할 거고 관련 수혜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고려하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사실 42만 7천 원. 저는 이거 액면 분할해주면 정말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액면 분할을 한 번만 해주면 현대중공업 지주랑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을 보통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근데 뭐 안 하죠. 대주주들이 별로 관심 네. 없죠 그런 거에. 네. 네. 현대중공업 지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정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고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오일뱅크 상장 이슈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량 나왔었고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가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고려아연도 액면 분할을 해주면 거의 비슷한 움직임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관해서는 어쨌든 좀 종목당 커도 이게 이제 한번 그래도 상승해줄 때는 되게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200이긴 하지만 실적 대비 오른 것도 별로 없고 공매도 타겟이 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충분히 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걱정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무조건 덜 오르는 주식들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약간 좀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 우리가 그렇죠. 얘기했는데 근데 네.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가 이렇게 막 좀 사들어가는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네. 자신 있게 이 종목 좋은데 이거 좀 눌려서 거래량 싣고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아니어서 네.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몇 개 이제 섹터로 구별해서 보고 네. 있으니까요. 예. 신고가 종목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네. 종목 가운데 건설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플랜트까지 하면 삼성엔지니어니까 4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GS건설은 현대건설은 네. 대표적인 이슈가 있죠.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라는 상장, 네. 대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을 한번 봐볼까요? 현대건설은 지금 시장에서 누가 봐도 지금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요. 경기 민감주요. 그렇죠. 예. 현대건설 지금 계속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뭔가 그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다른 이슈 말고 그냥 이 이슈만으로도 전 해볼만 하다라고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 대선까지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 주도든 정부 주도든지 간에 건설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봐야 됩니다. 그냥 결국은 귀결되는 게 다 결국은 경기 관련주네. 경기 관련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좀 약간 한 달 상간에 대한 거고, 분명히 더 좋은 가격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런 종목들 늘려주면, 충분히 볼만하다. 얘도, 충분히 뭐 올해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네. 맥락은 잡히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시장의 수급, 특별히 외국인 봐야 되잖아요. 외국인 또 그 당에 파생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선물 매도가 뚝뚝 지난주, 이번 주 나온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솔직히. 네.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요인, 뭐 시장이 확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경기 관련주가 시장에 어쨌든 중심을 지금 잡았다. 네. 예. 그게 차화정이던 뭐 조선 철강이던 말이에요. 건설주도 이제 포함이 되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종목 언급하실 거 있으신데 지금은 글쎄요.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 네, 조선주. 네, 조선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배우조선해양, 네.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지주가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네, 이런 종목들도 아직 고민입니다, 사실. 아직 수주 이미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고 지금 더 따라 들어갔냐에 대해서는 고민인 거고요. 뭐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지금 백신이 예상대로 가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다 이 얘기잖아요. 치료제와 백신 때문에 하반기 경기 좋아진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된 거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대한 지금 저는 이제 반문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조선주 신고가긴 한데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네, 물음표. 네. 알겠습니다.